58세의 김 씨는 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절망했습니다. 30곳을 돌아다녔지만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있어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. 2년 전 2억 5천이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3억입니다. 김 씨는 그 차액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습니다. 계약 만료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. 집주인은 더 이상 전세를 안 놓겠다고 합니다.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가라고 합니다. 김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. 성실하게 일했고 돈도 모았고 문제없이 살았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변했습니다.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. 김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?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세대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기록입니다. 60세의 박 씨는 지난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. 2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.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습니다.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. 박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.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? 국민연금이 고작 50만 원인데 월세 10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?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쌉니다. 박 씨는 막막합니다. 이 나이에 거처를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반대로 65세의 이 씨는 작년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.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. 전세로 살다가는 불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주변에서는 무리한 선택이라고 말렸지만 이 씨는 밀어붙였습니다. 빚을 조금 졌지만 내 집이 생겼습니다.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. 전세금 걱정도 없고 집주인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. 같은 중년인데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씨는 일찍 위기를 감지했습니다.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전세 시장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. 조금씩 천천히,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쏠쏠했습니다. 전세금 2억을 맡기면 1년에 1,000만 원 넘게 이자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 금리는 올랐지만 은행 이자는 낮습니다. 오히려 월세가 더 이득입니다. 50대 후반의 최 씨는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.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전세를 놓았습니다. 하지만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로 전환할 생각입니다. 전세금 2억 5천을 받아봤자 은행 이자는 1년에 400만 원 정도입니다. 하지만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이면 1,200만 원입니다. 3배나 많습니다. 최 씨 같은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원인은 갭 투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. 2010년대 중반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습니다.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작을 때 적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. 전세를 놓으면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. 하지만 이 구조가 무너졌습니다.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오히려 내려가면서 깡통 전세가 생겼습니다.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60세의 한 씨는 작년에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.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.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. 2억이라는 큰 돈인데 돌려주지 못한다니. 알고 보니 집주인도 피해자였습니다. 갭 투자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. 한 씨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지만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동안 한 씨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?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묶여있는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이런 일이 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집주인이 일부러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
구조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갭 투자가 성행하던 시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. 세입자는 억울합니다. 자기 잘못이 아닌데 피해를 봅니다. 집주인도 억울합니다. 자기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피해는 약자들의 몫입니다. 세 번째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.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. 재건축도 막혔고 신규 분양도 줄어들었습니다.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릅니다.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.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치르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. 50대 중반의 윤 씨는 지난달 이사를 갔습니다. 서울 외곽에서 살다가 경기도 끝자락으로 밀려났습니다. 서울은 전세 매물이 없었고 있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. 윤 씨는 할 수 없이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. 배촉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옵니다.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견뎌야 합니다. 윤 씨는 분합니다.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? 집 한 채 없이 살아온 것이 죄입니까? 윤 씨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입니다. 전세가 없어서 가격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갑니다. 이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. 원래 사는 사람들이 밀려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현상입니다. 도시는 부자들의 공간이 되고 서민들은 변두리로 내몰립니다. 전세 시장의 붕괴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. 첫째는 주거 불안정입니다. 집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전세마저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. 자녀 교육도 문제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. 둘째는 양극화입니다.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. 집 있는 사람은 자산이 늘어나고 없는 사람은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. 셋째는 세대 갈등입니다.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기성세대는 전세금을 올려받으려고 합니다. 60세 정 씨는 최근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. 아들이 결혼을 하려는데 전세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. 정 씨는 난처했습니다. 자기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. 평생 모은 돈이 있지만 그것은 노후 자금입니다. 아들에게 주면 자신의 노후가 위태롭습니다.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. 정 씨는 괴로웠습니다.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. 아들은 서운해하고 정 씨는 자책합니다. 이런 갈등이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부모 세대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만 여력이 없고 자식 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독립하기 어렵습니다. 전세 시장의 붕괴가 가족 관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. 돈 문제로 싸우고 원망하고 멀어집니다.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.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?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내 집 마련입니다. 비록 작더라도 빚을 지더라도 내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. 전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산도 형성됩니다.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집값이 비싸고 대출도 어렵습니다. 하지만 가능하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. 50대 후반의 송 씨는 작년에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. 서울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입니다. 하지만 송 씨는 만족합니다. 비록 작지만 내 집입니다. 더 이상 전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출이자는 부담이지만 월세보다는 낫습니다. 대출은 갚으면 끝이지만 월세는 평생 내야 합니다. 송 씨는 말합니다.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는 작더라도 내 집이 최고라고. 둘째는 월세로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전세가 사라지는 추세라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부담스럽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구조에 적응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월 수입이 필요합니다.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고정 수입을 확보해야 합니다. 50대 후반의 송 씨는 작년에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.
서울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입니다. 하지만 송 씨는 만족합니다. 비록 작지만 내 집입니다. 더 이상 전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출이자는 부담이지만 월세보다는 낫습니다. 대출은 갚으면 끝이지만 월세는 평생 내야 합니다. 송 씨는 말합니다.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는 작더라도 내 집이 최고라고. 셋째는 지역을 바꾸는 것입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부담스럽다면 지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지방은 집값도 저렴하고 전세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. 물론 일자리나 생활 편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은퇴 후라면 지방 생활도 나쁘지 않습니다.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가도 저렴합니다. 60세 강 씨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습니다. 강원도 작은 도시